안녕하세요. 떠드는 사람입니다. 잘들 계셨나요? 떠드는 사람 267화는 한 통의 장문의 메일을 받아서 시작해 봅니다. 그러니까 가끔 장문의 메일이 오기는 하는데 이런 류의 메일은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가끔 나누는 얘기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화를 좀 딥하게 좋아하는 뭔가 뭐 영화 쪽에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조금 야 그래서 이 우리 영화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그런 그룹들이 만나면은 종종 이따금 나누는 대화들인데 한번 이야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떠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메일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네필이시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 요즘 영화라는 매체가 과연 지금 시대를 담을 수 있는 매체인지 의문이 듭니다. 시대가 너무 복잡해서 그 총체를 담아내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굳이 영화가 꼭 시대의 구조나 총체를 담아낼 필요가 있냐 되물으실 수도 있지만 제 취향의 영화는 거장의 영화들, 마스터피스 T 성향의 영화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영화를 보면서 시대와 역사, 거대 서사 등등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나 그런 지점들이 느껴지는 영화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연애, 로맨스, 개그, 드라마 쪽은 거의 안 봅니다. 과연 이 시대에 비효율적인 로맨스, 낭만 가득한 연애 관계가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건 판타지야, 거짓말이야, 저런 게 어떻게 가능해? 뭐 영화적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공감은 안 돼 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굵직한 상업 영화들을 보면 영화라는 매체가 쇠퇴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렇게 느끼는 건가? 라고 생각됩니다. 리메이크, 리부트, 시리즈, 원작 있는 작품들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훌륭한 영화들도 그 와중에 나오고 있지만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게 너무 많고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영화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와 영화 매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책이라는 매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책, 텍스트는 과연 지금의 복잡하고 빠른 시대에 총체를 담아내고 있는가, 시의성을 확보하며 독자와 만나고 있는가 등등. 이 시대의 서사와 서사 매체들에 대한 떠드는 사람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는 메일이었는데 되게 있어 보이는 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 생각들 하실 거예요. 왜냐면 리메이크, 이 메일에도 언급되지만 리메이크, 리부트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원작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웹툰 원작, 아니면 뭐 소설 원작, 아니면 뭐 드라마 원작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이 없다, 오리지널이 없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우선 메일에 담겨진 내용대로 일단 이야기를 짚어보자면 우선 영화가 지금 시대를 담을 수 있는 매체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영화가 지금 시대를 담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미 수년 전부터 많은 영화들이 그 역할들을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영화상을 이제 수상한 작품들 기준으로 2010년대 이후로 현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현재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완전히 현대 세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영화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는 많았냐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는 많았습니다. 제법. 뭐 어떤 시대적 배경을 두고 그 시대에 대해서 이 시대가 그냥 배경으로만 소문되거나 어떤 소재로 흘러가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자체를 소개하는, 그래서 그 시대를 짚고 넘어가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언젠가 이제 제 생각엔 2010년 이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2010년, 2012년 요 사이 기준으로 해서
영화들이 뭔가 현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현대를 설명한다기보다는 그 현대 안의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영화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헐리우드 영화를 포함해서 사실 헐리우드 영화가 더 심해요, 한국 영화보다. 근데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는 영화의 제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빨라졌어요. 제가 왜 2010년, 2012년을 기준으로 삼았냐면 스마트폰이 나오고 한 5년 이상? 5년에서 뭐 한 8년 이상? 요 사이 때 이후부터 굉장히 시대가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뭔가 구조라는 것이 하나의 덩어리였다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구조라는 것은 덩어리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파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조각들이 됐다는 거죠. 말씀하신 마스터피스 영화, 그러니까 옛날에 마스터피스 영화라고 하면, 그러니까 소위 걸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인데, 이런 걸작이라 불리는 영화들을 보면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시대 갈등축이 비교적 명확했고, 그리고 권력이라던가, 계급이라던가, 전쟁, 그리고 뭐 이념, 아니면은 뭐 그 시대의 산업 특징 같은 이런 구조가 굉장히 정리가 명확했어요. 그걸 서사로 정리하기 가능했거든요. 그만큼 덩어리들이었고, 제가 언젠가 음악 얘기를 할 때, 음악이 계보를 그릴 수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언젠가부터 너무 세세하게 쪼개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계보를 그릴 수가 없게 됐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너스 때였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냥 시대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그런 큰 구조들이 서사로 정리가 가능할 만큼 덩어리들이었고, 그래서 계보를 그릴 수 있을 만큼 이런 가지치기 맥락이 가능했거든요. 카테고리가 정말 정리하기가 쉬웠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독 개인의 시선이 시대를 해석하는 관점으로 기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화가 시대의 얼굴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편의 영화가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 그 영화가 시대를 대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건 거예요. 덩어리니까 그 덩어리를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덩어리가 아니라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알고리즘이니 플랫폼이니 정체성이니 젠더니 뭐니 뭐 거기에 노동이나 기후나 정치 전쟁 뭐 자본 하다못해 너무나 개인적인 부분 뭐 개인의 감정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뭐 하나 따로 뭐 우선순위가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많은 구조가 동시에 돌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근데 또 그게 어떤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관계 방향들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해관계 방향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다르다 보니까 그냥 언뜻 보기에는 이게 뭔가 몇 가지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이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과거 영화를 보면은 이해관계가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때는 그게 그 이해관계가 맞았지만 지금은 이해관계의 방향들이 너무나 디테일하게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이런 것들을 2시간짜리 영화에 담아낸다? 그것도 극장 개봉을 전제로 한 그런 상업적인 구조 안에 담는다? 그건 이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화들이 이제는 시대를 해석하는 걸 포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도 시대를 이야기하고 시대를 분석하고 이제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아직도 나옵니다. 전 좋아요. 근데 어렵다고 봐야 되죠. 시대를 해석하고 설명하기보다는 리메이크나 리부트나 이런 시리즈, 이메일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 이미 검증된 세계를 반복하는 걸 더 선호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로 이제 영화와 같은 미디어들을 리메이크나 속편 중심으로 재편된 것도 있지만
창의력이나 뭐 퀄리티 이런 문제라기보다도 이 역시 새로운 시대를 설명하는 게 너무 위험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이제 디지털 기술이 엄청 높아졌고 그 디지털 기술이 엄청 좋아짐에 따라서 상업적인 부분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그 따라붙게 된 상업 시스템 자체가 이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막고 있냐면 영화가 시대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를 막고 있는 거죠. 왜냐면 영화가 시대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면은 돈이 안 되니까. 시대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되면은 실패 확률이 너무 크고 만에 하나 이 시대 현실에 대해서 해석을 진짜 이 털끝 하나라도 잘못하게 되면은 바로 공격을 받는 시대예요. 지금 얼마나 빨라요. 이 유튜브에 한 꼭지만 달아가지고 올리면은 우두두두두 난리 나잖아요. 이건 영화를 보는 관점 자체가 변했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물론 영화가 만들어지는 그 구조 자체도 변했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변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예전처럼 시대나 구조적 의미를 포착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영화를 보면서 뭘 찾으려고 해. 이 영화의 숨은 메시지는 뭐야? 야, 이 장면 뭔가 특이했던 것 같은데 이거 뭐 메시지인 거 아니야? 저 사람 의미 있는 거 아니야? 맥커핀 같은 거 인정하지 않아. 그냥 맥커핀이고 아니 뭐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1인인데 그 사람에게도 자꾸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뭔가 숨은 메시지를 찾고 그 안에 정치적 메시지가 뭐가 있지? 이건 뭐고 저건 뭐지? 이 영화 이 부분의 기술이 어떻고 연출이 어떻고 배우가 어떻고 굉장히 자잘한 것들을 자꾸 찾아내요. 그냥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 안의 내용이나 뭐 그 시대의 이야기나 이런 모든 그 이면의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내는 보물찾기처럼 뭔가 영화 안에서 뭔가를 자꾸 찾아내려는 것들에서 맴도는 경향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제 생각엔 마블 영화 이런 거에서 조금 많이 베린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그냥 영화로서의 기능만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왜냐면 그게 더 쉽잖아요. 뭔가 시대를 해석하고 반영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위험하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 너네들 이런 거 찾아내고 싶지? 한번 찾아봐. 이렇게 찾아내는 재미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을 주는 영화를. 그래서 그런 영화로서의 기능만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관점 자체가 변화했고 그래서 저는 그 시점마저도 영화가 시대를 담아내는 방식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분석할 만한 거, 구조를 뜯어볼 만한 거, 그런 거 영화에 담아봤자 사람들은 모르니까. GV가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해 줘야지 그걸 알게 됐을 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어차피 그쪽은 잘 몰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소비하고 재밌어 할 만한 도파민 보물들을 숨겨놓고 그걸 찾게 만들어 놓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버린 거죠, 상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산업이 이미 검증된 세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얘는 이미 여기서 이 재미를 사람들에게 줬다는 게 검증이 됐으니 여기에서 요것만 조금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술이나 크리에이티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산업이라는 선택으로 영화가 점점 바뀌게 흐름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맨스에 공감이 안 된다는 말도 공감합니다. 요즘 로맨스야말로 판타지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막 요즘 사람들은 낭만이 없어 막 이런 게 아니라 현실이 너무 구체적이 됐어요. 이 또한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 이제 되게 자잘자잘한 그런 사연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경제나 노동이나 계급이나 젠더나 뭐 감정 노동 등등 여러 이해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게 개입되고 있고 관련된 문제가 한없이 쌓여가고 있는데 영화 속의 로맨스는 여전히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다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래 영화적으로는 다 이해하는데 그래 넌 그냥 너는 되게 슬프구나. 넌 되게 예쁘구나. 넌 되게 귀엽구나. 사랑스럽구나. 그냥 이러고 마는 거지. 그냥 그런 서사나 인간적인 부분에서 공감이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로맨스한 거는 그렇게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진 않더라고요. 차라리 그 옛날에 로코물을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인이 받아들이는 그 현실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광범위해졌어요. 그리고 정교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여주는 로맨스들은 판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영화가 시대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냐? 라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는 영화 나름대로 시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거대한 덩어리의 서사를 풀어나가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파편적인 이야기, 감정에 대한 이야기, 결핍 같은 뭐 어떤 특정 증상을 포착하는 그런 이야기 쪽으로 서사를 많이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바뀐 거죠, 영화가. 옛날에는 시대를 담았다면 지금은 뭔가 개인적인 거, 그런 것들을 담는 그런 것들로 역할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즘 영화들은 이 시대가 무엇인지를 말한다기보다는 이 시대를 사는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편이 더 맞아요. 제가 최근에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를 봐서 그 영화를 예로 들자면 뭐 호적 매매 등으로 신분 세탁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영화에. 근데 그런 소재는 이전에 일본 영화들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회 고발의 밀도가 다방면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게 격렬하게 고발되어야 했던 때였던 거예요. 시대상으로. 야, 이거 우리 지금 엄청 시대적으로 문제인데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외쳐야 되던 때라면 지금은 이미 이게 굳어진 상태라 더 뭐 고칠 게 없다. 아니면 고쳐지고 있는 과정이다. 아니면 고쳐졌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를 고발하는 대신에 그 굳어진 사회 안에서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개개인이 그 굳어진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편이 지금 시대랑 맞다는 거죠. 오히려 사회 고발을 하는 게 너무나 올드해졌다는 얘기예요.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와 짚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를 또 정확하게 규정할 수도 없게 됐어요. 정말 그렇게 됐다면 최소한 그 안에 개인의 상태만큼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에서도 망가진 개인들이 서로를 떠밀고 가는 상태에 집중하지, 호적 매매나 신분 세탁이나 뭐 이런 것들이랑 관련된 제도나 그 제도의 맹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가에 대한 고발, 뭐 이런 것들을 소환해내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회 안에서 그래서 그들이 뭘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이런 개인적인 부분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발 대신 관찰로 가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요? 불안하고 지쳐있고 방향을 모르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지만 고립되어 있고, 이런 인간들의 이야기를 요즘은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이게 또 하나의 시대의 기록인 셈이겠지만 예전처럼 뭐 거대하고 웅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너무나 개개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개개인의 인간에게 세세하게 집중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에 대한 기록이지 시대에 대한 기록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애프터선이나 더웨이 같은 영화도 그렇지 않을까요? 애프터선은 특정 시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지만 불안이나 우울이나 뭐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그 정서의 잔여물을 통해서 지금 이 남자가 살아가고 있는 감각을 포착하고 있잖아요. 그 더웨이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조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남자가 사회에서 고립돼 있고, 그리고 어떤 일말의 죄책감을 갖고 있고 자기 혐오를 갖고 있고, 이런 감정들이 어떻게 한 개인을 압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화에서 시대감은 배경으로 밀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통과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좀 더 집요하게 비춰주고 따라갑니다. 왜냐면 시대는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고 집요해지고 있고 개개인화되고 있고 파편화되고 있고 바뀌고 엄청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은 계속해서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그 관계성도 인간 자체도요. 만약 시대의 구조나 문제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책을 읽으시라고 하고 싶어요, 영화보다. 책은 영화와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뭔가 이 이야기의 길이나
표현하는 형식이 영화보다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사고방식 처리도 영화보다는 훨씬 유연해요. 예를 들면 최근 몇 년간 에세이와 논픽션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속도나 불안이나 성취 강박 같은 게 다 에세이랑 논픽션으로 쏟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보통 영화로 많이 해소가 됐던 부분들인데 영화가 못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냥 영화가 그 형식을 감당할 수가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가 감당을 못한 그 이야기들은 텍스트 쪽으로 먼저 흘러가서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원작으로 나중에 영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영화는 부담이 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이나 웹소설이나 웹툰이 원작인 영화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영화는 감각을 압축하는 미디어고 책은 사고를 확장하는 미디어인데 그건 여전해요. 근데 만약 시대 흐름을 마주하고 싶다면 영화보다는 책 속의 텍스트가 훨씬 더 직접적이겠죠. 그래서 훨씬 더 직접적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책을 보시는 편이 훨씬 더 시대 흐름을 읽기에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책은 영화처럼 어떤 임팩트를 주는 체험은 아니기 때문에 책 안의 내용에 대한 생각을 내 것으로 소화를 하려면 노동이 필요하긴 하죠. 읽어야 되고 그 읽는 것들을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생각을 내 것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노동을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요즘에 만들어지는 영화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저 시대가 더 이상 하나의 서사로 정리가 되지 않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를 옹호한다 이게 아니라 영화는 여전히 미디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영화가 없다. 그러면 다른 기타 미디어들의 발전도 더 이상 뭐 그렇게 더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는 영화 혼자서 시대를 대표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각조각 나눠서 보충할 만한 파편들이 필요한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작이 필요한 거예요. 웹소설이 필요하고 웹툰이 필요하고 소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영화 한 편에 자꾸 책이나 어떤 다른 체험, 경험들이 따라 붙어야만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로 영화가 좀 더 맛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영화가 어떻게 되느냐는 그렇게 크게 걱정되진 않거든요. 영화는 어떻게 해서든 영화일 겁니다. 사실 걱정은 되지만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화가 어떻게 되는지보다는 사실은 극장이 어떻게 되는가가 너무 걱정인데 아무리 OTT들이 많아지고 언제 어디서든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해도 결국 영화는 이 5만 가지 기술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걸 정말 궁극의 환경에서 제대로 관람할 수 있는 거는 극장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극장이 망한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영화도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 메일에 써주신 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좀 됐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역시나 시네필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근질근질한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떠드는 사람 267화 Q&A 영화들이 변했어요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68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떠들지 기대해 주시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대신 봐줬으면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sayloveyou, saylovuu 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 인스타 떠드는 삶 채널에 남겨주세요. 그럼 268화에서 만날게요. 안녕!